보니까 요즘 코로나라든가 그다음에 또 날도 추워지게 되고 여러 가지 사실은 뭐 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다들 거의 전 국민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과연 행복을 꿈을 꿀 것이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어려워지는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을 해서 행복으로 전환을 할지, 그런 관련되는 내용을 마음이론과 성마음이론을 근거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지금 가장 하도 이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도 늘 조심합니다. 조심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자가격리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일과 직업에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또 계실 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경제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들,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에 관련되는 요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와 연결이 돼서 뭐 코로나 블루가 됐던, 그 다음에 코로나 레드니 뭐니 이렇게 굉장히 신조어가 많이 드러나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내용에서 보면은 격리라는 개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존재하냐면 경제력에 관련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계시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원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생각보다 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격리라는 개념 자체가 관계가 단절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라는 자체가 전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인간관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가다 보니까 이 전염력을 갖고 있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과 소통에 관련되는 것, 또는 만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에 관련되는 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 혼자서의 개념, 또는 이 경제적인 관련되는 것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코로나가 무슨 대수냐, 내가 할 것만 하면 되지 하면서 자기 멋대로 막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탈을 쓰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 절대다수,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대다수에 계시는 분들은 결국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까지 어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뭐를 얘기를 많이 하냐면 얘만 사라지면 된다, 즉 종식이 되고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면 된다 라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끝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방식에 의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끝나는 문제에 대한 것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쯤, 그러면 끝나면은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분명히 그런 희망이 존재합니다. 이 자체는 다 희망들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종식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또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그거를 확정을 내가 딱 해놓게 되면은 정말 막막해져요. 이 어려움에 희망이 없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이러면은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너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강력해져서 좌절감으로 돌변하는 수가 있어요. 즉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좌절감으로 가게 됩니다. 이 좌절로 가게 되면은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좌절감을 갖게 되면. 그래서 좌절로 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희망을 아직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지금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갈 것이냐. 대처법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제 혼자의 노력으로 종식시키는 거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종식이 되더라도 이 사회라, 이 사회, 이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 이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저도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은 가지고 있으나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희망은 가지고 있대. 무엇을 갖냐면,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극복을 해서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서두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대처를 하려면 무엇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거는 무엇에 대한 대처라는 거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를 정확하게 들여다 봐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내가 뭔가를 해서 대처를 해. 왜? 내 개인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면은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격리 때문에, 자가격리 때문에 어려운 건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지, 아니면은 심리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지를 최소한은 내가 알아야 돼.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라고요? 그냥 코로나 이 환경 때문에 어려워. 이렇게 가면 너무 두리뭉실하게 가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정말 내가 지금 어려운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한번은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대처법에 관련되는 것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돌아가려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원래의 모습 또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어려운 것이 어디에 있는지, 이건 나를 기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즉 이 희망에 대한 부분에서, 좌절이 아니라 희망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야 돼요. 욕구. 이 어려움에 관련된 이유가 나와야 이유에 따르는 욕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욕구가 강해집니다. 어려움에서 우리가 좌절해가지고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포기를 해버리면 어려움은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욕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게 훨씬 강해집니다. 즉 각 개인별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서 무엇을 갖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거 준비를 못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뭘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책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종식 안 시켜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원망을 해요. 즉 사회를, 세상을, 그러면서 계속 탓을 하는 거예요. 자책을 하고 원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욕구가 점점 강해지도록 만드는 원인이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게 되냐면 자책을 하거나 원망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점점점 커져요. 뭐가? 욕구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려움은 점점 더 커져요. 그렇다고 현실이 해결되느냐? 현실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어차피 이건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회는 다음 얘기해야 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사회를 논하기 전에 일단 나부터
내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른 이 방향성, 즉 대처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굉장히 강해집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게 매우 강해지다 보면은 어떻게 생기냐면 유혹이 많아집니다. 유혹이라는 말 아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내가 워낙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엇을 많이 하면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이 유혹에 노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격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격리된 문제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격리는 해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찾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경제적인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면 너 요만큼 예를 들어서 100원 이렇게 넣으면 너 1,000원 벌 수 있어 라는 말에 홀라닥해요. 왜? 100원은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유혹에 엄청나게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 관련되어 있는 여기에서 욕구에서 타인들 거를 결국은 가져가려고 이 와중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갖게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게 돼요. 가진 걸 잃게 돼요. 자, 그러면서 뭐는 욕구는에서 이게 어려움은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유혹에 넘어가서 가진 거를 잃게 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게 되냐면 자꾸 그나마 가지고 있던 거를 계속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 많아져요. 왜?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방금 전에.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목적으로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왜 존재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그냥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목적을 위한.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진 것을 자꾸 잃으라 그래요. 그럴 때 많이 하는 게 유혹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잃고 보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유혹에 안 넘어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욕구가 무엇인지, 그러면은 내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내가 나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나를 일단 가진 거를 잃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가 가진 거예요. 그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라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잃게 돼요. 자꾸. 그리고 난 다음에 무너져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 어렵게 되면은 이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뺏고 뺏는 쟁탈전이 벌어져요. 왜 그래요? 내가 이거를 뺏어야지만 나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만큼 이 욕구가 강해진다. 욕구가 강해지게 되면 함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뺏으려는 사람이 있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뺏으려는 사람들이 너 지금부터 내가 너 것을 뺏을 거야 그러면 방어를 해요.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스스로가 내놓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유혹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욕구가 강해지다 못해가지고 그럼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뭐가 되냐면 이 욕구는 굉장히 강한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피해 입지 말아주세요라고 일단은 기본은 거기다 전제에다 까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존하게 됩니다. 뭐가 만들리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욕구를 그나마도 조금 어려움이 요만큼이라도 100만큼 어려운데 90만큼 어렵게 만들어주는 그 10만큼이 뭔가가 나에게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저절로 이렇게 생긴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90만큼 어려우니까 어려운 건 똑같은데 그러면
80만큼 조금 더 낮춰주는 그게 바로 뭐냐? 의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의존을 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의존하는 거는 대처법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 건데, 그럼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의존이 좀 지속이 되다 보면 이 의존이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야, 나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가진 이 욕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를 의존하면서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일단 기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라는 개념이. 여기서 그냥 말 그대로 종식이 돼도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도 희망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좌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뭐를 만듭니까? 가진 거를 잃게 만들어서 피해를 입혀가지고 스스로들이 좌절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의존되게 만들어서 자기 권리인 줄 알고 이렇게 가게 만들어서 그 자체가 좌절이거든요. 좌절.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는 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내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유혹하는 사람이나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좌절시키는 거는. 자, 그러면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유혹에도 가지 말고 의존도 하지 말고 그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대처법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대전제에다 깔아놨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게 기본적으로 나는 그래 조심해야지. 피해 입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돼서는 안 돼. 내 인생을 좌절시키게 만드는 거야. 라는 그 의식부터 빨리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가져야 되면, 자,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식이 돼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대전제를 가져고요. 원래대로 돌아갈지 아니면 변형된 상태로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종식이 되더라도 마스크를 끼면서 평생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원래 나의 이런 코로나로부터의 원래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예를 들어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꿈꾸고 희망했던 그것이 현실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 즉, 이 어려움이 해결이 돼서 내가 원래로 돌아가는 현실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돌아가는 현실. 그래서 무엇을 가냐면 어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졌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 하고 싶은지. 그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이거는 혼자 있던,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니면 지금 내가 폐업을 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던, 심리적이든 격리에 관련된 이런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유혹이라든가 넘어가서 내 인생을 날리지 말고 일단 현실이 원래대로 나이가 원했던 걸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나는 뭘 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무엇을 할 것이냐, 즉 목표가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요 목표가 만들어져요. 요 목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를 만들 때 내가 잃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없다라고 하지만 가진 게 있어요. 가진 게 분명히 있어요. 비록 단 영어 이론이 될지라도 가진 게 있어요. 가진 거를 잃으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가진 거를 잃지 마세요. 가능하면. 그리고 어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를 무너뜨리니까. 이게 1차적이에요. 자, 이거는 갖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목표로 이렇게 딱 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으로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원래대로 돌아갔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내가 현실에서 목표를 만들어 가려면 인간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 인간관계, 지금은 아니지만 돌아갈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 나와 내가 이거를 진행을 해 나갈 때 과연 내 주변에 인간관계를 누구를 이렇게 둘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내 이 목표를 가져갈 때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이렇고 B라는 사람은 이렇고 C라는 사람은 이게 필요하고 나름대로 이런 걸 딱 리스트업을 해놓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이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소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어떻게 밥은 잘 먹고, 예를 들어 나 요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즘 너는 어떠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설사 비대면 이래대로
SNS라든가 뭘 이용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간관계를 가져갈 때 가족관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 형제자매 관계도 있을 거고, 부모자식 관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있는데,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라고, 왜? 같이 가야 되니까.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좌절이 돼버리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이 다 먹여 살려야 돼, 그 사람을요. 나머지 가족들이. 근데 내 가족이잖아. 그러면은 최소한 뭐냐면 내가 내 목표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현실에서 생각을 하고 목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것이 내가 앞으로의 인간관계니까 요거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새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소통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고 뭐하고. 왜? 만남 대면관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이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는 응원하는 거, 위로하는 거, 격려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정말 경제적인 것도 보면 알잖아요. 마이너스로 막 가고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다 일단은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탓하고 기다리고 계속 잃고 그 다음에 의존되면은 그냥 좌절이니까 먹고 사는 거, 그걸로 인생이 아무리 종식되고 원래대로 돌아가도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우리 보면 어려우면은 노인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데 막 폐지도 죽고 뭐도 죽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폐지 왜 죽으시는 것 같아요? 폐지 왜 죽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뭐 노인네들이 뭐 집에서 할 일이 뭐 있어. 그냥 집에 있기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폐지나 죽는 거지. 아니에요. 주변에 가면은 운동할 때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 맞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해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요. 왜? 알아서 주니까. 이게 의존돼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최소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정말 내가 돈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면 먹고 사는 거, 주변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먹고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해서 나름대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왜? 소통도 하고 있죠. 미래에 관련된 내 인간관계를 해서. 그리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뭐 하는 거. 꼭 이것이 지금 내가 바로 앞에 마주 앉아서 하는 것 아니어도 괜찮아요. 방금도 SNS가 됐던 전화가 됐던 화상이 됐던 뭐가 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뭘 가느냐. 내가 꿈꿨던 이 무엇에 관련되는 목표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하려면 나의 지식과 나의 지식이 있어요. 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나의 지식과 경험에다가 또 플러스 뭐를 해주면 돼요?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관련된, 이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에 관련된 걸 풍부하게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래서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왜? 내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나를 준비해 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냐면 내 심리를 최소한 안정시켜 가면서 무엇인가를 가는 거예요. 왜? 기본 대전제가 이 욕구는 기본적으로 자책과 원망을 이걸 동반하게 만들거든. 여기가 아니라 이거를 정리를 했으니까 자책도 하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잘못 아니잖아요. 얘가 여러분 잘못 아니잖아요. 에? 근데 왜 자책을 하세요? 또 하나를 얘기하면은 누구 때문에 얘가 누구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생긴지 아직 원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원망을 왜 해요?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일단은 나를 기준으로 볼 때는. 왜? 원망과 자책을 하게 되면은 계속 욕구만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거를 잃던가 아니면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 지금 힘드니까 내놔라. 그러면서 무엇을 가냐면 이 의존할 때는 도움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권리를 주자면 빼앗으려고 들어요. 이건 빼앗아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다는 얘기. 희망 자체가 완전 나사라져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사라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쭉 해서 내가 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진행을 해 나가면서 무엇을 가게 되냐면 이제는 그런 과정을 내가 다음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형태로 일단은 나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그래야 내일이 있어요. 왜?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다음을 가기 위한 인간관계도 만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나를 힐링하기 위한 하나의 이런 대화에 관련된 채널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내 지식과 경험, 타인의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서 내 나름대로 능력을 만들어가고 있죠.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준비.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이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거는 오래지 않아서 만약에 내가 원래 그냥 일상으로 종식이 되고 돌아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함께 웃으면서 맞아. 그때 참 우리가 어려웠지. 그래도 내가 참 현명하게 그때 참 현명하게 내가 참 잘 왔구나.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기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설명했지만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에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의존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무조건 버려야 돼. 이거를 가지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잃거나 나를 무너뜨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그 사람 자체가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엔 인간이 없어요. 돈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나중에 돈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주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내 만족감 이런 게 가져가는 게 남의 것을 빼었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거, 그건 범죄자고요. 내 인생이 글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들 항상 그거를 염두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같이 어려울 때 공짜는 무조건 적이에요.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적이에요. 공짜는. 그리고 노력이라는 거가 있어요. 굉장히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진짜 뭔가를 근데 나 하기 싫어. 하기 싫지만 열심히 해. 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노력이라 그래요. 아니 내가 원래 평상시에 잘하는 거 그거 노력한다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잘하는 거 열심히 그러는 거지 노력한다는 거는 잘 안 되지만 정말 힘들지만 그때 내가 그 뭔가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해나가는 거를 노력이라 그래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노력 없는 내 미래와 행복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최소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성공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뭐를 해라. 저는 뭐를 하라는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들이 또 워낙 많이 있고. 그러나 마음이론과 성마음이론의 기본적 관점에서 볼 때는 최소한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리고 어떤 희망을 향해서 나를 만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6개월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나의 새로운 인생이 또 새롭게 내가 희망을 갖고 진짜 현실에서 누리면서 갈 수 있는 어쩌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주제로 이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